네, 고전 명저 읽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양 문학과 서양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흥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과제에 보면 4번에 한국 사회의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3조와 제4조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죠. 네, 국가보안법. 네, 법은 어렵습니다. 네, 어느 나라나.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4조가 또 있고요. 네. 한국 사회에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그러한 진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21대 총선, 많은 선거의 법칙이 전부 이제 새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선거 결과였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 선거도 총선도 결과가 대단히 그렇게 은유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21대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 롤메이커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법의 어떤 제정이라든가 뭐 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국가보안법의 폐지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데요. 180석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이 공영 정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좀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국가보안법은 1948년도에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반공법을 시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회에서 16회에 걸치는 그러한 개정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의 어떤 정권 유지에 악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살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의 제10조인 불고지죄와 그 다음에 이 친족 간의 특례가 있죠. 151조, 151조 헌법 제 151조에 있는 친족 간의 특례에서 이 범인 은닉에 대한 그런 특례법이 있거든요. 특히 친족들 숨겨줘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문명사회의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충돌하는 법과 법이요. 충돌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사회에서 항상 논란의 핵인데요. 여러분 이거
2년 전인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 오른쪽,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른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지금 한 2년 됐는데 4월 27일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두 분이 군사분 개선에서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언제쯤 이 군사분 개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그럼 잠깐 넘어갔다 오시죠. 그래가지고 10초를 넘어가서 사진을 찍고 다시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보수단체는 사실 이거 굉장히 코믹할 수도 있는데 국가보안법에 잠입 탈출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 그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뭐 법리적 해석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고발을 할까 말까를 얘기했었거든요. 10초 사건입니다. 사실 그 웃지 못할 이 민족적 비극이죠. 예. 한국 사회에서는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북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뭐 생각은 자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제 캥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불편합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꼭 있거든요. 우리 심성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 헌법, 저 여러분들한테 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시 헌법이라고요. 지금 다시 헌법. 제 아내가 이게 멀리서 이러면 안 보인다고 이렇게 가까이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천초무책입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헌법에 그 제3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영토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토조항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하고 그 부속 도서라는 거죠. 한반도는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남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토 조항에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반국가 단체죠. 네, 이 영토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4조로 한번 가볼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통일 조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누구하고 통일한다는 겁니까? 북한하고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평화적인 통일의 파트너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영토 조항에서는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인데요. 그런데 통일 조항에 보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야 될, 그래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될 파트너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영토 조항과 이 통일 조항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토 조항으로 따지면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통일 조항으로 보면 협력할 파트너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규범적인 차원이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런 모순되는, 우리 모순율 있잖아요.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국가입니다. 파트너니까.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북한은 유엔에 가입돼 있습니까? 가입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똑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헌법도 있고요. 근데 우리만 지금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헌법이 이렇다 보니까 법률도 충돌합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하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갈 때 이 방문증을 교부받으면 북한에 가서 자유로운 그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남북교류협력법에 보면은 북한은 또 파트너인 거죠.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 국가보안법의 법적 차원의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이라고 하는 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순적인 두 가지 주장을 하니까 하나는 국가라 그러고 4조에 의하면 국가인데 3조에 의하면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어떤 불고지죄 문제에 있어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조차도 명확하게 세세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합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앞으로 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어떤 미래지향적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떻게 바뀌는 게 타당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3조 영토조항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조항은 한반도 이남과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치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됩니다. 한참 기대가 부풀었는데요.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국제적인 어떤 역학관계로 인해서 아주 요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그리고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인 영토조항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함으로써 역사 박물관으로 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과 외환과 관련된 죄들은 이미 형법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서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어떤 뿌리 깊은 분단 국가로서의 이념 투쟁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의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법 개정도 같이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은 헌법학자들, 형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4월 27일에 정상회담 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온 것을 가지고 잠입 탈출죄로 고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웃지 못할 사건까지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 이러한 많은 인권 침해적 요소들이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멈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사회에 대단히 이 냉전 시대의 유물인 이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불편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준법 정신을 강요하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